1차 시에 이어서 2차 시 어린이 발달 단계별 특징과 주요 안전사고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차시에서는 1장 어린이 발달 단계별 특징, 2장 발달 단계별 주요 안전사고 분석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어린이 발달 단계별 특징입니다. 연령별 발달 특성 0세입니다. 이 시기는 영아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시기입니다. 생존과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의 자극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반사 행동이 나타납니다. 신체 성장은 일생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신체 비율상 머리가 크고 팔다리가 짧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사고는 추락사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감각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극적인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고 감각을 통해 세상을 인지하며 애착 형성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운동과 관련된 발달은 목 가누기, 앉기 등 기본적인 대근육과 손 뻗기, 잡기, 쥐기 등의 소근육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뼈의 조직이 연골해서 점차 경골화되어 뼈가 단단해짐에 따라 점차 골격이 발달하고 내부 기관이 보호됩니다. 호기심이 많고 사물을 입으로 탐색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고요. 영양과 수면 상태에 따라 신체 발달 및 전반적 성장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영양가 높은 음식 섭취를 위해서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고 생후 9에서 11개월이 되면 단계에 따라 주변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서고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1세에서 3세 걸음마기입니다. 걸을 수 있게 된 아이들은 끊임없는 탐색을 시도하고 행동의 결과를 관찰하며 자신의 누리를 발달시킵니다. 때로는 강한 행동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놀잇감이나 물건에 애착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과 나누어 쓰기를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하지만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할 수 있고 그 행동에 재미를 느끼게 되면 반복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각의 발달을 살펴보면 눈과 손의 협응이 가능하고 쓰기 도구를 쥐고 긁적이는 형태의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운동 능력이 현저하게 발달하는 시기로 근육과 신경 조직이 성숙해지고 계단 오르기, 뛰기 등의 대근육의 힘을 이용하는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운동 능력이 향상되고 신장에서 머리의 비중이 작아지고 신체 균형이 발달하며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1차 시에 걸음마기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월등하게 높은 것을 발견하셨죠? 이렇게 신체 활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움직이고 또 호기심이 생기면서 아이들의 사고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언어 능력, 기억 능력, 의사결정, 긍정적 정서 표현 등을 관장하는 좌뇌의 발달이 활발해지고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며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장기의 성장과 관략근 조절을 하게 되며 배변 훈련을 시작하고 자율적인 배변이 가능해지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4에서 6세 유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음마기에 발달한 신체 및 지각 발달을 토대로 달리기와 점프, 그리고 공을 던지는 등 조작적인 운동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더불어 공간 지각력, 음악과 같은 비언어적인 소리, 부정적 정서 표현 발달이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유아들은 신체의 균형이 잡히면서 움직임이 더욱 안전화되고 유연해지며 소근육 조절 능력이 발달하여 양손을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 사물이나 행동이 제시되지 않아도 상상하거나 추측할 수도 있고요. 언어와 상징을 사용하여 사고할 수 있게 되며 상상하기를 통한 역할놀이가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더불어 소리와 글자 간의 대응이 가능해지고 친숙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문해력이 발달합니다. 또한 분류 능력의 발달로 사물을 분류할 수 있게 되고 자기주도성이 강해지면서 독립심과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가정이나 또래 관계 속에서는 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성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성 역할을 수행하려는 행동이 나타나며
사회관계 속에서 자아 개념이 생성되며 사회성을 기반으로 한 친사회적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이러한 사회성을 기반으로 한 협동심을 기르고 또 타인과의 상호작용 시 필요한 규칙의 개념을 습득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장 발달 단계별 주요 안전사고 유형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령별 안전사고 다발 품목입니다. 영아기 같은 경우는 아까 신체 비율상 머리가 훨씬 큰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때 영아기는 침대에서의 추락사, 소파나 유모차에서의 추락사가 가장 높은 비율의 사고라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걸음마기, 유아기, 학령기에서는 걸음마기의 아이들이 완전한 보행이 완성되기 전에 목재 마루재에서 미끄러짐과 넘어짐, 바닥재 이렇게 모든 움직임이 있는 공간에서 넘어질 수 있음을 이 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기에서는 다른 어떤 공이나 물건들, 탈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에서 킥보드를 이용한 미끄러짐과 넘어짐 사고, 그리고 학령기에서는 자전거와 킥보드 관련된 사고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세, 안전사고 발생 상황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5번째 줄까지 계속 보시게 되면은 침실 가구, 유아용 가구, 거실 가구, 바닥재, 그리고 주방 가구까지 해서 주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안전사고의 유발 제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아기 안전사고 다발 품목이 가구와 공간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모든 성인들이 주택 안과 교실 아니면 실내 공간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에서 3세 안전사고 발생 상황별 현황입니다. 걸음마기 안전사고 다발 품목이 바닥재와 가구, 완구 등으로 일상생활 중에 발생 사고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는 영아기와 비교하였을 때 자발적 행위에 의한 완구, 놀잇감 사용을 얘기하는데요. 그때 나타나는 안전사고가 높아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4에서 6세의 안전사고 발생 상황별 현황입니다. 유아기 안전사고 다발 품목이 바닥재, 그리고 동적인 행동이 많아지면서 놀이터 시설,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자전거와 탈 것을 타게 되면서 놀이 장비 및 액세서리 등으로 놀이 상황 시 발생하는 사고가 많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시기인 걸음마기와 비교하였을 때 대근육을 사용한 놀이시설에 승용물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4, 6세에서는 유아교육 기관에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치원에서의 사고를 분석한 표를 보시겠습니다. 순위를 보시게 되면 1위 일반 수업, 2번 방과 후 교실, 3번 체육 시간입니다. 체육 시간이 실내의 체육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나타나는 것을 조금 고려하더라도 일반 수업과 방과 후 교실, 실내에서의 사고가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측에 장난, 놀이, 보행, 주행 등의 사고가 많이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유치원에서는 놀이를 통한 배움과 놀이를 통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고 아이들이 자발적인 보행과 그리고 탈 것에 대한 주행 등이 그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고가 많아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사고 사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유아 세면대 부딪힘 추락입니다. 생후 11개월 된 영아인데요. 가정의 화장실에서 보호자가 A군을 씻기던 중 1m 세면대에서 추락하는 사고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생후 11개월은 정확한 보행이나 안정적인 보행이 아직 원활하게 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더구나 화장실에서는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 서기 어렵고 보호자가 있다 하더라도 미끄러짐 사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고로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유아 호텔에서 아기 의자에서 떨어지는 사고입니다. 생후 9개월 된 영아인데요.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중에 T자형 아기 의자에서 떨어지는 사고입니다.
해당 의자의 지지대가 파손되고 또 해당 의자에는 안전벨트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떨어진 B군은 머리를 부딪히며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택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놀이하고 먹는 장소에서 또 많은 사고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1에서 3세의 사고입니다. 안마의자 영유아 게임 사고 주의입니다. 가정 내에 요새 안마의자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마의자는 성인의 용품이지만 실내에서 주택에서 아이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안마의자 하단부에 오른쪽 발을 넣으며 몸통에 끼인 사고입니다. 이 과정에서 C군의 어머니는 119에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골절 등 2차 피해를 걱정한 구조 요원들은 전원을 끈 상태로 대기하고 지시하였고 그 전에 호흡을 잃게 되며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세 영아의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엘리베이터에서 나타난 사고인데요. 성인에게 안긴 채 엘리베이터 문 앞쪽에 있던 26개월 D군입니다. 문에 손을 댄 채로 문이 열리면서 D군의 손이 문 개폐 장치 방향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였습니다. 순간 빼려고 했으나 엘리베이터는 B군의 작은 손을 인식하지 못하고 빨려 들어가 심한 찰과상을 입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서행 중이던 자동차였습니다. 킥보드를 탄 유아를 피하기 위해서 코너링을 하다가 또 다른 킥보드를 탄 유아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한 손으로 타거나 도로면이 고르지 않아 속도감을 느끼면서 아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미끄러짐, 넘어짐, 그리고 머리와 얼굴을 다치는 등과 같이 70% 이상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 장난감에 대한 사고입니다. 이곳은 가정 내였는데요. 큰 장난감에 달려있는 장식품인 작은 고무 부품입니다. 보통은 아이들이 눈과 귀, 코에 넣지 않는 사이즈로 우리들이 구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작은 부품이 떨어지면서 그것을 입에 넣은 이 양이 있었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부품을 먹어버리는 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사고는 영화 같은 경우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연령이 어느 정도 높아지는 아이는 한번 호기심으로 시작했으나 나 어쩌면 혼날지도 몰라 라는 이유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 따라서 36개월 미만에서는 영아용 장난감에 작은 부품 사용을 불가하고 법적에서는 센티미터와 밀리미터를 표시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엘리베이터에 있는 손 소독제에 관련된 사고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손 소독제를 사용하려던 F양입니다. 용기를 직접 누르면서 소독액이 튀며 눈에 화상을 입은 사고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손 소독제를 우리들이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손 소독제의 장점도 있겠지만 아이들 눈높이에서 손 소독제를 비치해 놓은 높이 그리고 또 아이들의 키를 고려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성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빈발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지를 삼키는 경우는 해외에서도 실제 사망 사고까지 발생한 사고가 있는 아주 조금 빈번한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추형 전지는 사이즈가 작고 동글하면서 어떤 굴러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전지는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호기심을 보이는 사고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유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유형을 살펴보면 1번 넘어짐, 2번 부딪힘, 3번 부딪힘, 물체와 사람과 부딪힘 큰 세 가지 사고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린이집 교실 내의 정리정돈 시간입니다. 정리를 마치고 선생님에게 뛰어가다가
정리되지 않는 장난감을 밟으면서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때 성인은 교실 바닥이 항상 깨끗하고 그리고 미끄러짐 예방을 할 수 있는 바닥재 그리고 바퀴가 달린 것들은 미리 치워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발을 꼭 맞게 신어요입니다. 어린이집 현관을 나서고 있는 중에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에 신발을 대충 신고 일어나다가 계단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혀 눈 옆부분이 찢어지는 상처입니다. 아이와 우리가 어디를 이동할 때는 항상 천천히 그리고 아이의 속도에 맞추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이가 쉽게 벗을 수 있는 신발 그리고 재미를 느끼면서 혼자 신어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아반의 낮잠 시간입니다. 낮잠 시간 후 기분이 상쾌해진 재민이는 보육실과 유의실을 드나들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생님이 이불 정리를 하고 있는 교실로 들어가게 되고 이때 제자리에서 두 발을 모아 뛰다가 열려있는 수납장 문 모서리에 머리를 찢게 됩니다. 이때 피가 많이 나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모든 모서리는 안전장치를 해두어야 되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곳에 아이들 키를 염두에 두었을 때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닫이 문보다는 미닫이 문, 커튼 등을 활용하면 좀 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바를 보지 못했어요입니다. 지안이가 잡기놀이를 하며 아이들에게 달려가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그야말로 잡기놀이를 하는 상황인데요. 그네 주변 안전바를 보지 못하고 복부를 부딪히고 장기 타박상을 입은 사례입니다. 실외 놀이에서 영유아는 에너지를 발산하며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안전에 대한 약속과 규칙을 상기하고 때로는 위험한 곳과 괜찮은 곳, 뛰어도 괜찮은 곳을 구분하면서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천천히 차례차례 미끄럼틀을 타요입니다. 강의하고 있는 저도 미끄럼틀에서 2번이나 다쳐 이렇게 사고가 났었는데요. 실은 이 미끄럼틀은 위에서 아이들이 차례차례 내려와야 되고 또 내려오는 과정에서 속도가 붙기 때문에 훨씬 더 조절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발목을 삐는 사고 또 저와 같이 턱이 찢어지는 사고 이런 거니까 아주 흔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끄럼틀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놀이기구이므로 차례차례 그리고 맨 처음 탄 친구가 바닥에 도착하면 그 다음에 내려간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안내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앞을 보고 뛰어가요입니다. 지훈이가 연을 날리기 위해서 줄을 잡고 달려가다가 앞에서 뛰어오는 친구를 보지 못한 경우입니다. 아이들이 움직임이 많은 신체 활동을 할 때는 물건을 보느라고 놀잇감을 보느라고 다가오는 사람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어디를 부딪혔는지에 따라 볼이 멍들거나 입술이 찢어지거나 치아가 깨지는 이런 사고는 아주 빈번한 사고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신체 활동을 할 때는 좌우, 앞, 뒤에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공간에 대한 지각력을 활용하여 자신의 몸을 조절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발달 단계별 특징과 주요 안전사고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안전사고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것입니다. 생활 안전을 지키는 것, 그것은 아이들이 먹고, 자고, 놀고, 씻는 일상적이며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에서 안전하게 놀 권리, 그것이 바로 아동의 권리입니다. 우리 자녀가 아니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어린이가 어떤 연령대의 어린이일까요? 그러한 특징을 반영한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전한 사회 그리고 안전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